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창문 너머로 정원의 나무잎들이 젖어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나는 낡은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오래된 사진을 내려다 보았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웃고 있는 내가 있었다. 그 시절의 웃음은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며칠 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이웃 몇 명과 친척들이 다녀갔다. 하지만 그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말없이 헌화를 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낯익었지만 나는 그를 누구인지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묘한 느낌이 들 뿐이었다. 그 남자가 떠난 뒤 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10년 전 그 끔찍한 날이 떠올랐다.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경찰이 전화로 알려왔던 날. 그때부터 내 세상은 멈췄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민수는 우리의 전부였다. 밝고 따뜻한 아이, 늘 내 곁에서 웃으며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아빠 다 챙길게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다. 그런데 왜 그 낯선 남자의 눈빛이 민수의 눈과 닮아 있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민수는 죽었다. 그건 내가 10년 동안 받아들인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 그 눈빛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마치 오래 묻어둔 비밀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나는 차 한 잔을 따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그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을까? 그의 손에 들린 고급 시계와 반짝이는 구두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백만장자라던가 누군가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돈이 많든 적든 그의 눈빛은 나를 과거로 끌고 갔다. 민수가 떠난 그날, 그리고 그 이후의 텅 빈 나날들로.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기억의 파도가 밀려왔다. 민수가 살던 날들,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나는 집에서 밥을 짓고 민수를 키웠다. 민수는 공부도 잘했고 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던 아이였다. 엄마, 나 대학 가서 큰 사람 될게요. 우리 가족 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나에게 힘이 되었고 남편과 내가 힘들 때마다 서로를 다독이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 그 빌어먹을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경찰은 말했다. 급커브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리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수의 장례식은 비가 내리던 날 치러졌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던가? 나는 기억이 흐릿해졌다. 그 낯선 남자의 방문은 나에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왜 왔을까?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와? 나는 다시 그 눈빛을 떠올렸다. 민수의 눈, 그 맑고 깊은 눈이 떠올랐다. 터무니없다고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혹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그 남자의 눈빛이 내 기억 속 민수의 얼굴이 계속해서 겹쳐졌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쥐고 오래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민수의 미소가 여전히 생생했다. 그 아이는 늘 웃고 있었다.
눈이 반짝이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미소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시절로 돌아갔다. 민수가 아직 우리 곁에 있던 때로.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다.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나는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민수를 돌보았다. 하지만 우리 집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엄마 아빠 주려고 받은 거예요. 그럴 때면 남편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저녁이면 우리는 셋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민수는 늘 밥을 먹다 말고 재미난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장난, 심지어 선생님의 우스꽝스러운 행동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웃고 또 웃었다. 그때는 그 순간이 영원할 줄 알았다. 민수는 꿈이 많았다. 엄마, 나 커서 변호사가 될 거예요. 아니면 과학자, 우리 가족 다 잘 살게 해줄게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야. 네가 뭘 하든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면 활짝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내 손바닥에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가끔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민수는 연을 날리며 뛰어다녔고 남편은 그 뒤를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평범한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줄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10년 전 그날은 여름이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날 민수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나갔다. 엄마 저녁에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늘 그렇듯 밝게 웃으며 문을 나섰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몇 시간 뒤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민수라는 학생의 어머니 되십니까?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교통사고입니다. 급커브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나보다 더 무너졌다. 그는 민수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방 앞에 서서 울었다. 민수의 책상, 민수의 옷, 민수가 좋아하던 만화책,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민수는 없었다. 장례식은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다. 비가 내렸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누군가는 내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내 가슴의 구멍을 메울 수 없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붙잡고 살아갔다. 하지만 웃음은 사라졌다. 우리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민수가 없는 세상은 너무 차갑고 너무 텅 비어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밤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여보, 우리 민수 잘 지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남편의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세월은 흘렀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남편은 끝까지 민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민수라는 이름은 너무 아파서 차마 꺼낼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민수를 떠올렸다. 민수의 미소, 민수의 목소리, 민수가 나에게 했던 약속.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아빠 다 챙길게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낯선 남자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왜 그 눈빛이 민수와 닮아 있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민수는 죽었다. 그건 내가 10년 동안 받아들인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 그 깊은 눈빛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왜 왔을까?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와? 나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민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절대 안 울게 할게요. 민수가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 남자가 내게 했던 짧은 말을 떠올렸다. 절 잊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어딘가 낯이 익었다. 비는 이제 그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다. 민수의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민수의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공기놀이 공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가 좋아하던 물건이었다. 나는 그 공을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는 널 잊지 않았어. 그 순간 장례식장에 그 남자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의 존재.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민수의 방은 여전히 그때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공기놀이공,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던 파란 담요. 나는 그 방에 서서 손에 쥔 공을 내려다보았다.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절 잊지 마세요. 그 말은 왜인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다시 창가로 돌아와 앉았다.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그의 눈빛이 민수를 떠올리게 했을까? 나는 그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를 본 몇몇 이웃들이 그가 유명한 사업가라고 수군거렸던 것이 기억났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남편의 친구였던 노인에게 전화했다. 그 남자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 사람 김민석 회장이라고 하던데 큰 회사 사장이라나. 김민석. 그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나는 그를 찾아야 됐다. 이웃의 도움으로 그의 회사를 알아냈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건물 앞에 섰다. 고층 빌딩의 유리문은 내 낡은 옷과 어울리지 않았다. 경비원이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김민석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전화기를 들었다. 잠시 후 나는 그의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그리고 그를 다시 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장례식장에서와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에 떨림이 있었다. 어머니, 왜 오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당신 누구지? 왜 내 남편 장례식에 왔어? 왜 내 눈이 내 아들 같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내 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낯설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10년 전, 저 죽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사고, 그 끔찍했던 날, 민수는 차에서 튕겨져 나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
그는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어떤 자선가가 그를 돌봤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주었다. 그는 김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다. 사업에 성공하며 돈을 벌었지만 과거의 기억은 흐릿했다. 몇 년 전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이 그의 기억을 조금씩 깨웠다. 우리 집, 우리 가족. 하지만 그는 돌아올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 저는 제가 더 이상 그 민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돌아가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다. 기뻤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네가 아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제가 민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게 어머니께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 그 미소, 정말로 민수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다. 민수야.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10년 만에 처음 입에서 나왔다. 넌 왜 이렇게 엄마를 아프게 했어? 그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매일 밤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겁쟁이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 아들이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다.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적이었지만 그가 내 곁을 떠나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또 다른 상처였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했다. 성공, 돈, 명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어머니, 저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은 돌아왔지만 동시에 그는 멀리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10년의 빈자리는 너무 컸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창문 너머로 정원의 나무잎들이 젖어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나는 낡은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오래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웃고 있는 내가 있었다. 그 시절의 웃음은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며칠 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이웃 몇 명과 친척들이 다녀갔다. 하지만 그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말없이 헌화를 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낯익었지만 나는 그를 누구인지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묘한 느낌이 들 뿐이었다. 그 남자가 떠난 뒤 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10년 전 그 끔찍한 날이 떠올랐다.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경찰이 전화로 알려왔던 날. 그때부터 내 세상은 멈췄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민수는 우리의 전부였다. 밝고 따뜻한 아이, 늘 내 곁에서 웃으며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아빠 다 챙길게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다. 그런데 왜 그 낯선 남자의 눈빛이 민수의 눈과 닮아 있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민수는 죽었다. 그건 내가 10년 동안 받아들인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 그 눈빛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마치 오래 묻어둔 비밀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나는 차 한 잔을 따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그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을까? 그의 손에 들린 고급 시계와 반짝이는 구두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 주었다. 백만장자라던가 누군가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돈이 많든 적든 그의 눈빛은 나를 과거로 끌고 갔다. 민수가 떠난 그날, 그리고 그 이후의 텅 빈 나날들로.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기억의 파도가 밀려왔다. 민수가 살던 날들,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나는 집에서 밥을 짓고 민수를 키웠다. 민수는 공부도 잘했고 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던 아이였다. 엄마, 나 대학 가서 큰 사람 될게요. 우리 가족 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나에게 힘이 되었고 남편과 내가 힘들 때마다 서로를 다독이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 그 빌어먹을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경찰은 말했다. 급커브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리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수의 장례식은 비가 내리던 날 치러졌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던가. 나는 기억이 흐릿해졌다. 그 낯선 남자의 방문은 나에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왜 왔을까?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와? 나는 다시 그 눈빛을 떠올렸다. 민수의 눈, 그 맑고 깊은 눈이 떠올랐다. 터무니없다고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혹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집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그 남자의 눈빛이 내 기억 속 민수의 얼굴이 계속해서 겹쳐졌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쥐고 오래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민수의 미소가 여전히 생생했다. 그 아이는 늘 웃고 있었다. 눈이 반짝이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미소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시절로 돌아갔다. 민수가 아직 우리 곁에 있던 때로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다.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나는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민수를 돌보았다. 하지만 우리 집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엄마 아빠 주려고 받은 거예요. 그럴 때면 남편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저녁이면 우리는 셋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민수는 늘 밥을 먹다 말고 재미난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장난, 심지어 선생님의 우스꽝스러운 행동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웃고 또 웃었다. 그때는 그 순간이 영원할 줄 알았다. 민수는 꿈이 많았다. 엄마, 나 커서 변호사가 될 거예요. 아니면 과학자. 우리 가족 다 잘 살게 해줄게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야. 네가 뭘 하든 엄마는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면 활짝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가끔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민수는 연을 날리며 뛰어다녔고 남편은 그 뒤를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평범한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줄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10년 전 그날은 여름이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날 민수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나갔다. 엄마, 저녁에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늘 그렇듯 밝게 웃으며 문을 나섰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몇 시간 뒤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민수라는 학생의 어머니 되십니까?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교통사고입니다. 급커브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나보다 더 무너졌다. 그는 민수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방 앞에 서서 울었다. 민수의 책상, 민수의 옷, 민수가 좋아하던 만화책,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민수는 없었다. 장례식은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다. 비가 내렸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누군가는 내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내 가슴의 구멍을 메울 수 없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붙잡고 살아갔다. 하지만 웃음은 사라졌다. 우리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민수가 없는 세상은 너무 차갑고 너무 텅 비어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밤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여보, 우리 민수 잘 지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남편의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세월은 흘렀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남편은 끝까지 민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민수라는 이름은 너무 아파서 차마 꺼낼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민수를 떠올렸다. 민수의 미소, 민수의 목소리, 민수가 내게 했던 약속.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아빠 다 챙길게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낯선 남자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왜 그 눈빛이 민수와 닮아 있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민수는 죽었다. 그건 내가 10년 동안 받아들인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 그 깊은 눈빛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왜 왔을까?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와? 나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민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절대 안 울게 할게요. 민수가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 남자가 나에게 했던 짧은 말을 떠올렸다. 절 잊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어딘가 낯이 익었다. 비는 이제 그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다. 민수의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민수의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공기놀이 공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가 좋아하던 물건이었다. 나는 그 공을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는 널 잊지 않았어. 그 순간 장례식장에 그 남자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의 존재.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민수의 방은 여전히 그때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공기놀이 공,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던 파란 담요. 나는 그 방에 서서 손에 쥔 공을 내려다보았다.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절 잊지 마세요. 그 말은 왜인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다시 창가로 돌아와 앉았다.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그의 눈빛이 민수를 떠올리게 했을까? 나는 그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를 본 몇몇 이웃들이 그가 유명한 사업가라고 수군거렸던 것이 기억났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남편의 친구였던 노인에게 전화했다. 그 남자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 사람 김민석 회장이라고 하던데 큰 회사 사장이라나. 김민석. 그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나는 그를 찾아야 됐다. 이웃의 도움으로 그의 회사를 알아냈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건물 앞에 섰다. 고층 빌딩의 유리문은 내 낡은 옷과 어울리지 않았다. 경비원이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김민석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전화기를 들었다. 잠시 후 나는 그의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그리고 그를 다시 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장례식장에서와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에 떨림이 있었다. 어머니, 왜 오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당신 누구지? 왜 내 남편 장례식에 왔어? 왜 내 눈이 내 아들 같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내 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낯설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10년 전 저 죽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사고, 그 끔찍했던 날. 민수는 차에서 튕겨져 나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 그는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어떤 자성아가 그를 돌봤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주었다. 그는 김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다. 사업에 성공하며 돈을 벌었지만 과거의 기억은 흐릿했다. 몇 년 전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이 그의 기억을 조금씩 깨웠다. 우리 집, 우리 가족. 하지만 그는 돌아올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 저는 제가 더 이상 그 민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돌아가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다. 기뻤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네가 아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제가 민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게 어머니께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 그 미소, 정말로 민수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다. 민수야.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10년 만에 처음 입에서 나왔다. 넌 왜 이렇게 엄마를 아프게 했어?
그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매일 밤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겁쟁이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 아들이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다.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적이었지만 그가 내 곁을 떠나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또 다른 상처였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했다. 성공, 돈, 명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어머니, 저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은 돌아왔지만 동시에 그는 멀리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10년의 빈자리는 너무 컸다. 민수는 사무실을 나서며 내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가슴이 아렸다. 그는 민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내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민수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 공기놀이 공을 손에 쥐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10년 동안 나는 민수가 죽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지탱해준 힘이었다. 하지만 이제 민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다시 뒤흔들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널 사랑해. 네가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된 건 엄마에게 기적이야.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바꿨어. 그래도 엄마는 기다릴게. 네가 다시 내 아들이 되어주길 천천히 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나는 편지를 접어 민수의 방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 편지가 그에게 닿을지 그가 읽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 편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내 마음을, 내 아픔을, 내 사랑을 담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남편이 떠난 자리, 민수가 떠난 자리, 그 모든 빈자리가 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그 빈자리 속에도 사랑은 남아 있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 그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한 위로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수야, 어디에 있든 잘 지내. 그리고 나는 사진을 다시 가슴에 품었다. 민수의 미소, 남편의 웃음, 그리고 그 시절에 내가 함께 담긴 그 사진을.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갔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시간도 앗아갈 수 없었다. 나는 그 사랑을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마음은 이제 조금 더 가벼워졌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나에게는 다시 희망이 생겼다. 민수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